살아있다는 건, 삶이란 살아있다는 건 어떻게 알죠? 본인이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뭐 굳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고 있고 뭐 듣고 있고 말하고 있고 끄덕이고 있고 하니까 살아있다라는 건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도 맡고 말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생각도 하는 이 6가지 유형의 이런 인식작용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어 하는 것을 삶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떠올려 아는 6가지 인식의 작용에도 그 미혹함에 따라서 3가지 유형이 나누어집니다. 똑같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데 이걸 미혹하여 허망하게 분별하여 허망하게 집착해서 괴로운 삶을 사는 중생의 삶이 있고, 이런 중생의 삶을 유식에서는 변개소집성이라고 허망 분별하여 허망하게 집착하여 고달픈 삶을 사는 것이라 하며, 두 번째는 성문과 연각의 삶으로서 모든 것이 다 얽혀서 연기하여 드러난 법이라는 걸 자각함으로써 어우러서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삶을 성문과 연각의 삶이며 유식에서는 의타기성이라 하고, 세 번째는 깨달은 보살과 부처의 삶으로서 온갖 인연 따라 묘한 작용을 하되 난다법 및 걸림이 없는 자유자재한 삶을 유식에서는 원성실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삶을 얼마나 제대로 실감을 해서 왜곡함 없이 실상을 바로 깨달아서 걸림없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단지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에만 의거하여 사느냐, 아니면 모양을 허망 분별하여 낱낱법 있다고 집착하여 고달픈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중생과 성문연각과 보살, 부처의 차별이 벌어지는 겁니다. 보죠? 우리는 이렇게 내가 네가 이거 본다, 내가 저 들리는 소리를 듣는다, 내가 내가 향기를 맡는다, 내가 말을 하고 있다, 내가 답답함을 느낀다, 내가 생각을 하고 있지라고 이렇게 보는 자로서의 내가 있고 보이는 대상이 있고 듣는 자로서의 내가 있고 들리는 소리가 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가운데 보는 자, 듣는 자, 느끼는 자, 아는 자로서의 내가 있고 이 보이는 대상이 있고 들리는 소리가 있고 느껴지는 느낌이 있고 떠오른 생각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도 있고 대상도 있다. 이게 보고 듣는 내가 있고 보이고 듣는 대상이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죠? 보는 건 나고 보이는 건 저기 있지. 내가 있고 저기 소리를 듣고 있지라고 이렇게 나와 육진 경계가 있다고 여깁니다. 보는 자로서의 내가 있고 보이는 대상으로 색상이 있다고 여깁니다. 이걸 암에서는 아유, 법유, 나도 있고 대상도 있다라고 여겨야. 그죠? 우리는 내가 있고 대상이 있다고 여깁니다. 근데 먼저 손을 비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에 손바닥이 있습니다. 손바닥만 있나요? 손바닥의 이면에는 손등이 있습니다. 그죠? 손등이 있으니까 손바닥이 있죠. 손등에 의지하여서 손바닥이 있지 손바닥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지? 그죠? 손등도 마찬가지로 손바닥을 의지하여 있어요. 의지하여 있다라는 말은 그래서
손등을 의지하여서 손바닥이 있기 때문에 손등이 없으면 손바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의지하여 있다라는 말은 자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체로서는 성립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손바닥은 손등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나서는 성립이 안 됩니다. 손등이 있으면 손바닥도 같이 있고 손등이 없으면 손바닥도 같이 없습니다. 손바닥과 손등이라는 두 이름을 붙였지만 둘이 아닙니다. 결코 손바닥은 여기에 있고 손등은 여기 있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왜?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함께 있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는 나는 여기 있고 보이는 색상은 거기 있지. 듣는 나는 여기 있고 들리는 속이 저기 있지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보는 나와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따로 있다고 여깁니다. 듣는 자와 들리는 소리가 따로 있다고 여깁니다. 각각 따로 있다고 여깁니다. 근데 당장 우리는 아까 내가 말하는 자인 내가 말을 한다고 여겼는데 말하는 자가 없는데 말이 있을 수 있나요? 말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말이 있겠어요? 말이 없는데 어떻게 말하는 자가 있겠어요? 그죠? 말하는 자가 있어야지 말이 있고 말이 있어야지 말하는 자죠. 이렇게 말하는 자와 말이라고 두 개념으로 나누었지만 둘일 수가 없죠. 말하는 자 없이 말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말이 없으면 말하는 자가 성립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보는 자가 없는데 보이는 게 있겠어요? 없죠. 보이는 게 없으면 보는 자라는 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보는 자와 보이는 것, 보는 눈과 보이는 색은 두 개념으로 구분하였지만 마치 손바닥과 손등을 두 개념으로 구분하였지만 둘은 아니듯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있으면 함께 있고 없으면 함께 없지. 중생은 보는 자로서의 나와 보이는 것으로의 대상이 떨어져 있다고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답답함 또한 답답해 할 때 또한 느끼는 자로서의 내가 느껴지는 느낌을 느끼는 자가 답답한 자가 답답함을 느낀다고 여깁니다. 그리고는 답답한 자가 답답함을 없애려고 해요. 답답한 자가 없는데 답답함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답답함이 없는 답답한 자가 있을 수가 있나요? 없어요. 둘이 아니라고. 우린 둘로 여겨요. 우리는 어때? 화가 확 나면 화를 내든지 또는 참자라고 해서 화난 자가 화를 다스리려고 해요. 화난 자가 화를 진정시키려고 해요. 화난 자가 따로 있고 화난 자가 진정시키는 화가 따로 있어. 화난 자 없이 화가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화가 없는데 화난 자가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둘이 아니거늘 중생은 둘이라고 여겨요. 점심에 뭐 먹었지? 콩국수 먹었네라고 이렇게 떠올리는 자 없이 떠오른 콩국수가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떠오른 게 없으면 떠올리는 자가 없죠. 떠올라야지, 떠오른 게 있어야지 떠올리는 자가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때? 자신이 생각을 하고는 왜 이런 생각하지?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해. 떠올린 자가 떠오른 생각을 떨치려고 해. 이렇게 우리는 아니비설신이 육경과
색, 성, 향, 미, 촉법, 육격이 서로 상대하여서 안 밖에 있는 것처럼 여겨요. 이걸 오염된 육군이라고 해요. 변개 소집이라 하며 두루 허망하게 분별하여서 내가 있고 대상이 있는 것처럼 허망하게 집착한 바다. 이게 중생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죠.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게 있지라고 이렇게. 보는 나를 떠나서 보이는 게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보는 자가 있어요? 보이는 것도 같이 있지. 보이는 게 없는데 어떻게 보는 자가 성립이 되겠어요? 보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보이는 게 있겠어요? 둘이 아니라고요. 둘이 아니라고요. 그동안 우리는 늘 이 보는 자인 내가 있으니까 내가 색상을 본다고 여겼더랬어요. 소리 또한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고 여겼어요. 아이씨라고 내가 화를 냈다고 여기고 있어요. 온갖 내가 있고 나 밖에 온갖 색상과 소리와 향기와 육신경계가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내가 늘 보고 있고 내가 잘 들어야 되고 내가 잘 느끼고 내가 잘 알아야 된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늘 내가 있고 세상이 있는지라 내가 잘 살아야 된다라고 내가 한다고 여기고 살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까? 라고 늘 매사에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늘 긴장하고 늘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지금 내가 봐요? 들으면 일어나는 거야. 따가우면 일어나는 거야.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따가가 일어나는 거라고. 지금 이렇게 보임이 일어나고 있지 내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삶은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인연이 되니까 이렇게 말함이 있는 거야. 이게 보험이 있는 거고 들음이 있는 거고. 삶은 인연 따라 절로 보는 자가 보이는 걸 노력해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딱히 보는 자와 보이는 색상이 나눠져 있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임이 있는 거야. 들림이 있는 거고. 온갖 절로 인연 따라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아는 삶이 그냥 일어나는 거야. 답답함을 내가 느끼는 거라며 내가 답답함을 왜 느끼겠어요? 난 편안함만 느끼지. 내가 화를 내는 거라 내가 화를 굳이 왜 내겠어요? 화내봐야 나만 괴로운데 내가 하는 거라면 나는 늘 사랑과 기쁨과 편안함만 느낄 거야. 지금 내가 보는 거라면 지금 보지 말아 봅시다 한번. 눈 감아도 깜깜함을 보지 마. 밝음도 보지 말고 어둠도 보지 말아봐. 내가 듣는 거면 듣지 말아요. 지금부터는. 내가 전혀 애쓰지 않는데 보여요. 들으면 이렇게 일어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긴 따로 보는 자, 듣는 자로서의 대상과 구분되어서 어떻게? 손바닥을 떠나서 손등이 있지 않듯이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걸 떠나서 따로 보는 자, 듣는 자, 느끼는 자가 있지 않다고요. 우리의 현실은 보는 자가 있고 보이는 게 내가 보고 있지라고 이렇게 늘 매사에 내가 있고 내가 해야 된다 여기니까 늘 어떻게 해야 되지? 잘해야 되는데라고 늘 내가 나서가지고 삶이 늘
용어 쓰고 긴장되고 불안하고 고달픈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사람이 느껴야 될 첫 번째 자각이 마치 저도 말한 것처럼 수영의 시작은 물에 뜨는 거야. 물에 뜨는 건 힘 빼고 눕는 거야. 내가 뜨는 게 아니라 몸이 절로 떠요. 몸속에 공기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누우면 저절로 떠요. 근데 사람은 그 감을 못 느껴본 사람이 어떻게 물에 떠? 막 발부동 쳐야지 겨우 뜰 수 있지라고. 내가 뜨려고 해. 내가 노력을 안 하면 깔아앉는다 여기니까. 불안하니까 더 고개를 드니까 더 깔아앉고 더 깔아니까 더 몸부림치고 힘을 못 빼. 편안하게 눕는 그 감을 처음에 못 느껴요. 비로소 느껴지면 너무 편안해. 그냥 힘 빼고 누우면 저도 물이 떠져. 처럼 우리는 안타깝게도 애쓰지 않아도 절로 일어나는 삶에 대한 감을 잘 몰라요. 늘 애쓰는 데만 익숙해 있어가지고 내가 한다고 여기니까 내가 한다라고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면 우리는 죽어요. 내가 숨 쉬는 거 우리는 죽어. 지금 얘기도 못 듣겠지. 숨을 쉬어야 되니까. 잠도 못 자.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인연의 힘으로 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절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떠오르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란 이름을 할 건 없고 그래도 오래된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 습관을 한번 그치는 작업은 필요합니다. 늘 애썼기 때문에 애쓰지 않음. 그냥 내맡김. 쉼. 이 말을 하면 또 물습니다. 어떻게 쉽니까? 어떻게 해야 쉽니까? 또 어떻게 하려고 해? 내가 쉬려고 해. 그거 하지 말라는 건데. 우리는 휴가 시간에도 그죠? 휴가 계획 짜죠. 뭐 할까? 그냥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 살짝 그늘 아래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어 봅니다. 여기는 산사니까 새소리가 절로 들려요. 따뜻한 햇살이지만 그늘 아래 있어가지고 시원함도 느껴지고 애쓰지 않아도 절로 들리고 느껴지는 삶을, 내가 애쓰지 않아도 절로 일어나는 삶을, 나와 대상이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얽혀서 단지 손바닥과 손등은 두 이름일 뿐, 둘이 아닙니다. 한 동일해서 이름을 세운 맛이 둘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이름을 안 세워야 돼. 손바닥을 세우면 뒷면은 손등이냐라고 자꾸 뭔가 둘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돼. 우리는 이름이랑 실제를 동시하는 습관 때문에 내가 쓰면 대상이 씁니다. 그래서 이름을 씌우지 않아야 돼. 아무튼 안타깝게도 우리는 늘 나라는 생각이 늘 끊이지 않고서, 그래서 손바닥이 개념이듯이 나라는 생각도 개념이고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쉬워지면 나라는 것도 없습니다. 생각이니까. 잠들었을 때는 내가 나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삶에서 무의식적으로 늘 나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늘 내가 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내가 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숨 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숨 쉬면 죽어요, 우리는. 내가 보는 게 아니라고. 근데 내가 본다고 여겨야.
그래서 한번 공부하는 사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럼 내려놓음, 또 내맡김, 쉼. 하지만 절로 일어남. 절로 일어나는 거라고. 인연 따라 절로 일어나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아까 의타기성이라 하기도 하고 의타. 서로 의지하여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습니다. 손바닥은 손등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보는 자를 떠난다면 보이는 것이 없겠죠. 보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보이는 게 있겠어요? 보이는 게 없으면 보는 자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보는 자라는 말이 뭐예요? 뭔가를 보는 자잖아요. 보는 자라는 말 자체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보이는 것이란 그렇게 누군가에게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누군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 자체에 이미 보이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둘이 아닌 거 그냥 두 개념으로 나눈 것일 뿐인데 우리는 그 두 개념을 나누어서 보는 자는 나고 보이는 건 대상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아까 아유, 법유, 나도 있고 대상도 있다고 여겼었는데 실상을 바로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이거 둘이 아님을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고 단지 인연 따라 드러나는 낱낱 법이 있을 뿐임을 이걸 아공 법유라고 해.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고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나는 낱낱 법이 있을 뿐이구나. 이게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서 나라는 놈이 저 푹 쉬었건만 절로 일어나는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하는 낱낱 삶 그냥 인연 따라서 온갖 일들이 절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거구나라는 거기서 실감을 하고서 그걸 그냥 이론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론은 이건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을 실감하고 아 그렇구나라고 한번 실감할 때 이것이 살아나요. 지금 이걸 실감 못하면 이건 죽은 말이고 이 말에 의미를 두면 진짜 있는 삶을 실감하는데 방해를 줍니다. 도리어 아르마이가 계속 남아있으면 그냥 듣고 흘리고 실감하면 아 정말 그렇구나라고 할 때 이 가르침이 살아있는 가르침으로 등장이 됩니다. 이제 비로소 나라는 것에 애씀 없이 그냥 인연에 훅 내맡기는 가운데서 인연 따라 드러나는 낱낱 삶을 그냥 실감할 뿐 이게 실제하는 지금 여기의 삶을 실감하지 않으면 옛날 습관처럼 자꾸 나와 대상을 자꾸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와 대상을 나누는 습관이 있으니까 오랜 습관이 있으니까 저절로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습관이 벌어지니까 자꾸 분별하고 생각하는 습관이 벌어지니까 온전히 삶 속에 젖어들 때 자꾸 분별하는 습관은 그치고 어우러져서 드러나는 삶을 실감하게 됩니다. 온전히 지금 여기를 애씀 없이 절로 일어나는 삶을 힘 빼고 절로 일어나는 삶의 흐름을 일어나는 일을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실감하는 식으로 삶의 습관을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애쓰지 않고만 절로 일어나는 그동안은 망상이 주도했기 때문에 실제를 실감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망상이 대상이라는 실제를 여기면서 망상이 주도했기 때문에 늘 애를 쓰고 불안해지고 뜻대로 안 된다고 짜증이 나고 하는 식의 온갖 괴로움만 가득했는데 이걸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절로 힘이 빠지니까 몸도 마음도 훅 힘이 빠져가지고 편안해지고 그래서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주변을 대하는 자세가 그동안 내가 있고 니라는 알 때는 니보다 내가 잘나였었는데 여기 어우러져서 벌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훨씬 더 주변을 대하는 자세도 훨씬 더 부드러워요.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삶이 애쓰지도 않았는데 애쓸 때보다도 훨씬 더 삶이 절로 잘 돼요. 그동안은
절로 잘 될 일도 괜히 내가 애써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막 망치던 일들이 많았었는데 절로 내맡겼건만 그냥 인연따라의 삶에 충실했을 뿐인데 계획하지도 않았던 놀랄 일들이 일어납니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삶, 내맡김의 삶, 그래서 받아들임의 삶, 그래서 감사함의 삶이 애쓰지도 않은데 절로 주어준 것에 대한 지극한 감사함이 어우러진 인연에 대한 감사함이 듭니다. 이걸 더욱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인연 따라 나타는 났는데 답답함이 나타는 났지만 그동안 답답하면 왜 답답하면 싫어라고 이렇게 느끼는 자인 내가 답답함을 느끼면서 내가 괴로우니까 답답함을 없애려고 여겼었는데 그게 아니라 인연 따라 그냥 절로 내맡기면 혹 문득 답답함이 느껴진다라도 그냥 그 인연 되는 동안 온전히 수용을 합니다. 그냥 인연 동안 나타났을 뿐 이것이 무상하여 잠깐 나타난 것일 뿐 실체가 없다라는 걸 실감을 합니다. 진실로 무상하여 무아임을 절로 실감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인연 따라 나타는 났는데 실체가 없음을, 나타는 났는데 인연 되는 동안만 나타났을 뿐 실체가 없음을, 그동안 아직까지 의타기성에서는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을, 답답하다고 느끼는 나와 느껴지는 답답함을 나누었다가 이제 이런 허망한 분별은 그쳐서 인연 따라도 답답함을 나타났다가 이제 편안함이 나타났다가 아직은 주객을 나누는 허망함은 쉬워졌지만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 따라서 늘 차별된 법을 나누는 마음은 있습니다. 편안했다가 또 불안했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반가웠다가 짜증났다가 라고 온갖 차별된 모양 따라 일어나는 낱낱법을 좀 차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더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이것이 잠깐 나타난 발에서 무상한 것이든 실체가 없음을 잠깐 나타나는 것이라는, 그래서 모양에 따라서 차별을 두는 마음이 조금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비로소 잠깐 이런 거 나타나는 것이었지 주목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잘 가라니까 이런 거 잠깐 나타나는 것이지 보자기가 있는 것이 아님을 다 이해가 이렇게 나타났다가 저렇게 나타났다가 이렇게 나타났다가 다른 것이 있지 않음을 이 둘이 아닌 이것이 온갖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둘이 아닌 이것이 있을 뿐이구나라는 걸 실감합니다. 진실로 인연 따라 반갑다 했다가 답답했다가 신나했다가 외로워했다가 낱낱 차별된 법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이 정말로 모양이 허망한 줄 알고 잠깐 가명으로만 있는 것이면 실체가 없는 줄 알고 하나와 같은 줄 알아가지고 그것에 실체시하는 마음만 그쳐지면 인연 따라 다양한 소리로 드러납니다. 가로, 나로, 다로. 가도, 나도, 다도. 한과 같은 것일 뿐이고 잠깐 나타나는 것일 뿐이고 근데 이것이 있으니까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이 나타날 수 있듯이 모든 것은 이로 말미암은 것이듯이 가도 나도 다도 짜증도 기쁨도 모든 게 다 이로 말미암아 수 있는 것이라서 오직 온갖 것이 다 이로 말미암아서 예의 작용으로 드러나는 거구나라는 걸 실감합니다. 손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작용하는 데 있어요. 이렇게 늘 쓰는 곳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은 작용하는 지라 온갖 모양을 나타내야 나타난 바가 손은 아닙니다. 나타난 바는 허망한 거예요. 나타난 바는 단지 작용하여 낱낱법으로 나타나되 그 무엇에도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무엇도 세우질 않습니다. 뭐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낱낱법으로 나타나지만 나타난 바는 허망한 것입니다. 작용하는 데 있어요. 뭐라고 규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와, 같이, 이건
뭐라고 규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작용하는 데 있을 뿐이에요. 오직 얘가 인연 따라 이런 말도 했다가 아싸 신난다고 했다가 외롭다고 했다가 오직 작용할 뿐 낱낱 법이 모양에만 머물지 않고 이름만 세우지 아니하면 낱낱 법이 있지 않음을 실감합니다. 이걸 비유하여 사승마에 비유하는 겁니다. 밧줄이 있는데 뱀이다라고 착각했다가 불안했던데 잘 봤더니 뱀은 없었고 밧줄이 있는 것이었고 밧줄도 잘 봤더니 삼실이 밧줄 모양으로 얽혀 있는 거였어요. 이걸 다르게 얽히면 손수건 됐다가 옷이 되었다가 낱낱 밧줄과 손수건 옷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삼실이 이렇게 얽혔다 저렇게 얽혔다 있을 뿐 삼실이 있을 뿐 인고와 같이 답답해할 때 우리는 내가 답답함을 느낀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답답해할 뿐 답답함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답답한 모양으로 나타날 뿐 오직 중생이든 성문연각이든 보살열애든 다 똑같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아는 6가지 인식의 작용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중생은 볼 때 내가 보는데 라고 보는 자로서 나와 볼 대상이 따로 있다고 여기고 성문연각은 의타하여 있어서 둘이 아니다. 단지 이렇게 보고 답답함이 있을 뿐 따로 보는 자와 답답한 자가 있는 건 아니다. 근데 무튼 보는 것도 얘가 작용하는 거고 답답해하는 것도 얘가 작용하는 것일 뿐 육군의 작용이 다 얘에 말미암아서 벌어진 일에서 다른 것이 있지 않다. 진실로 손은 온갖 모양을 놔두지만 모양이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모양에도 걸림이 없습니다. 말하는 성품은 온갖 말로 드러나지만 어떤 말에도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말에도 걸림이 없어요. 이 온갖 느끼는 성품 답답해하기도 하고 아싸 신난다 하기도 하지만 리얼하게 온갖 걸 다 느끼지만 어떤 모양에도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놔두어도 문제가 없음을 실감합니다. 이걸 육군의 청정함을 얻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중생은 보는 저거, 저기 보이는 걸 내가 봐서 인식한다고 여기는 육군의 오염됨을 얻어서 허망하게 육군에 시달리는 삶을 살다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육군과 육경이 두 이름일 뿐 둘이 아님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아는 것이 그냥 작용된 모양에 따라서 육군의 차별이 있는 것일 뿐 사실은 다 한마음에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느끼는 것도 다 한마음의 묘한 작용일 뿐 육군 또한 이름으로 세우는 것일 뿐 육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그런지라 온갖 보는데 본다는 것 자체에 이미 보이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뭘 봐도 보는 것을 물들지 않듯이 온갖 소리를 들어도 듣는 건 소리에 물들지 않듯이 온갖 걸 뭘 떠올려도 떠올리는 바는 떠올리는 것에 전혀 물들지 않듯이 이렇게 묘하게 작용하는 마음은 온갖 걸 보고 듣고 느끼고 하지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떠오르는 것에 전혀 물들지 않음을 실감하여 걸림없는 삶을 사는 것을 육군의 청정함을 얻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본래 육군이 청정한데 허망하게 우리는 근경을 나누어서 저게 좋은 게 보이면 좋아진 줄 알고 나쁜 게 보이면 막 괴로워진 줄 알고 허망하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에 괜히 시달리면서 삽니다. 바로 보면 둘이 아니었고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더라도 본래 아무런 걸림이 없고 물들미 없음을 실감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봅시다.